세종대왕의 전설적인 위대함. 내가 알게 된 일인데 세종대왕은 진짜 대단했음. 한글을 만들었다. 일부 양반들은 반대했었음. 키읔. 한자가 있는데 왜 세 글자를 이런 반응 키읔. 하지만 세종은 글자는 백성을 위한 거다 라고 설득. 결국 한글 1443년에 탄생. 백성들 3개선 냈음. 키읔. 또 장영실 기영남 노비 출신의 천재인 키읔. 세종은 그의 재능 보고 신문 넘어 발탁. 장영실 덕에 자격무 등 많은 발명 나옴. 세종은 재능이 중요 라며 주변 반대 무시. 또 여름엔 연자방아를 직접 돌렸다더라. 백성의 고통 이해하려고 그랬단 거임. 그래서 더운 날 강제노역 없앴음. 키읔. 효심도 지극했음. 부모 병든 때에 직접 간호. 어머니 간호하며 부모에게 효도해야 라고 말했음. 그 때문에 궁궐에 물 샜을 때 세종의 책임감도 보여줌. 왕의 잘못이 나라의 잘못 이라고 인정까지. 세종이 농사도 중시했음. 직접 논밭도 갈아떼. 키읔. 그 경험 덕에 농사직설 책 만듦. 지편전 설립해. 학문 과학발전 주도. 세종은 진짜 백성을 위한 진정한 군주였음. 이런 일화들 보면 진짜 리더십의 본보기. 키읔. 세종대왕의 정신이 오늘 아래도 계속 이어질까? 조선판 부루마블 승경도 놀이. 옛날 조선시대엔 부루마블 같은 보드게임이 있었음. 이름은 승경도 놀이. 양반들이 즐기던 놀이였음. 웃자고 만든 건데 출세 욕망도 당겼음. 놀이판에 존재하는 한양의 관직 한들 서민에서 시작해 영의정까지 가야 함. 말과 주 사이를 굴려 칸 사이를 이동하고 각종 사건을 겪음. 예를 들어 과거 시험 주사위 던져 합격하면 관직 오르고 떨어지면 재도전하거나 쉬어야 했음. 유배 추방 칸도 있음. 영의정에 도달하는 사람이 승리자임. 관직 체험과 계층 이해. 승경도는 출세 꿈간접 체험. 운과 노력이 조화된 놀이였음. 부루마블과 담았음. 말을 움직여 진행하고 운으로 게임이 좌우됨. 부루마블은 돈이 목표, 승경도는 출세가 목표. 현대에는 전통문화 체험으로 승경도가 다시 주목받고 있음. 조선의 삶과 꿈을 체험하는데 흥미로운 게임. 승경도 오늘도 재밌게 즐겨보는 건 어떨까? 2인자의 난으로 본 조선 정치의 혼란. 난이 시작됐던 때는 영도 통치 초반이었음. 영조는 왕위에 올랐지만 경종의 독살설로 소론의 불만이 컸음. 소론은 영조 주기의 불만,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었음. 2인자는 소론의 강경파로 영조를 몰아내려는 계획을 세움. 이들은 밀풍군을 왕으로 운입하려 했음. 1728년 청주를 중심으로 반란이 일어남. 충주 등 주요 지역을 점령, 한양을 노렸음. 반란 소식에 관군이 즉시 출동했음. 영조는 충성스러운 인물들로 반란을 진압했음. 충주에서의 대규모 전투로 다량군을 막혔음. 결국 2개월 만에 반란은 진압됐음. 2인자는 처형당했고 소론은 수청됐음. 영조는 탕평책을 강화, 정치적 안정을 꾀했음. 이 사건은 민심의 중요성을 일깨워줬음. 영조는 이 난을 극복하고 왕권을 강화했음. 소론은 몰락했고 노론이 정치 주도권을 잡았음. 2인자의 난은 정치적 갈등과 민중의 고통을 보여줌. 영조의 탕평책 추진에 계기로 자리 잡았음. 당신이라면 이런 갈등 속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2인자의 난으로 본 조선 정치의 혼란. 난이 시작됐던 때는 영도 통치 초반이었음. 영조는 왕위에 올랐지만 경종의 독살설로 소론의 불만이 컸음. 소론은 영조 주기의 불만,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었음. 2인자는 소론의 강경파로 영조를 몰아내려는 계획을 세움. 이들은 밀풍군을 왕으로 운입하려 했음. 1728년 청주를 중심으로 반란이 일어남. 충주 등 주요 지역을 점령, 한양을 노렸음. 반란 소식에 관군이 즉시 출동했음. 영조는 충성스러운 인물들로 반란을 진압했음. 충주에서의 대규모 전투로 다량군을 막혔음. 결국 2개월 만에 반란은 진압됐음. 2인자는 처형당했고 소론은 수청됐음. 영조는 탕평책을 강화, 정치적 안정을 꾀했음. 이 사건은 민심의 중요성을 일깨워줬음. 영조는 이 난을 극복하고 왕권을 강화했음. 소론은 몰락했고 노론이 정치 주도권을 잡았음. 2인자의 난은 정치적 갈등과 민중의 고통을 보여줌. 영조의 탕평책 추진에 계기로 자리 잡았음. 당신이라면 이런 갈등 속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태종 이방원의 결단력과 통치 철학. 내가 조선 태종 이방원의 일화를 듣고 종 감면받아서 썰 풀어봄. 이방원은 조선의 3대 왕으로 유명한 분임. 그는 왕권을 엄청 강화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흥미로움. 첫 번째로 왕자의 난 이야기가 제일 유명함. 그가 형제들을 제치고 왕위에 오른 과정이 지독했음. 형제들과의 싸움은 결국 권력 쟁취를 위한 냉정한 결단이었음. 근데 결과적으로 많은 논란을 남겼음. 사병 협파도 있었지. 신하들의 개인 군대 없애고 왕권을 강화했음. 그는 국가의 중추로 군사 권한을 모았고 왕중심 국가의 기틀을 잡았음. 하지만 신하들과의 갈등도 많았음. 정체 반대하는 신하에게 예리한 답변을 했다는 일화도 있음. 예로 나무에 올라가라면서 급진적 개혁을 멈추지 않았음. 태종은 신하들에게 부정부패를 경계하도록 청동 거울을 선물했다는 일화도 유명함. 한양 천도를 비롯해 행정 중심지 정비에도 열심히 했음. 수도 한양을 정치와 행정 중심지로 만들었음. 마지막으로 아들 세종에게 사냥 대신 책을 읽어라며 엄격한 교육을 강조했음. 이러한 태종의 통치 철학은 냉철하고 단호한 기반 위에 조선을 강하게 만들었음.
태종 이방원의 통치가 조선에 남긴 유산은 뭐였을까? 노벨 다이너마이트 만든 사람으로만 알지. 알프레드 노벨, 다들 다이너마이트 만든 사람으로 알지. 근데 어느 날 실수로 형 죽음을 자기가 죽었다고 신문에 난 거임. 제목이 죽음의 상인 죽다. 키읔 읽다가 현타오. 이후에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기억하길 원하나 고민 시작함. 그래서 결심함. 내 유산을 평화에 써야겠다. 결국 노벨상 설립. 노벨의 재산으로 여러 분야 상도 주기로 함. 노벨 평화상도 탄생함. 그 배경엔 베르타 폰 슈트너가 있었음. 옛사랑이자 평화주의자였던 베르타의 영향이 컸다는 사실. 베르타는 나중에 노벨 평화상도 받음. 노벨은 말했대. 유산은 돈이 아니라 가치에서 오는 것이라고. 즉 인류에게 좋은 걸 남길 생각한 거지. 멋지지 않나요? 그의 유산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줌.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기억되기 원하는지 생각해본 적 있나요? 돈보다 중요한 행복의 의미. 이 이야기는 탈무드에서 온 어부와 상인의 이야기임. 어느 날 노 어부가 바다에서 천천히 고기 잡고 있음. 근데 젊은 상인이 다가와서 묻음. 왜 적은 고기만 잡죠? 어부는 웃으며 이만하면 충분함. 답함. 상인은 더 많이 잡아서 큰 배 사고 부자가 되세요. 라며 조언함. 어부가 묻음. 부자가 되면 뭐 하죠? 상인은 편하게 살죠. 대답함. 그걸 듣고 어부는 말함. 난 이미 행복하게 살고 있음. 상인은 멍해짐. 키읔. 이 대화의 메시지. 버는 것도 좋지만 지금의 행복도 놓치지 말라. 젊은 상인은 돈이 행복이라 믿었음. 하지만 늙은 어부는 현재의 삶에 만족 중이었음. 우린 가끔 진정 원하는 걸 잊고 사는 듯. 현재의 만족이 중요한데 말야. 어부의 삶이 주는 교훈. 물질적 성취가 행복 전부 아님. 과연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자신에게 질문해봐야 할 문제임. 물질 성공보다 지금의 행복 찾기.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쫓고 있나요? 이미 가진 소중한 것 놓치고 있진 않은지. 명나라 황제의 조선 경계설. 명나라는 조선군 20만이 친다는 소문에 겁먹었음. 황제 주원장은 이성계에게 왕 자격 없어 하며 위협했지만 막상 치자는 의견엔 무시했음. 이성계는 명성 높은 명장이었고 여진족에도 영향력이 있었음. 천령이 설치하 정도전의 군제 개혁 때문에 주원장이 긴장했음. 조선이 압록강에 바짝 다가서고 여진과 관계 충분하면 깊은 음모 있을 것 생각함. 요동에서 군량 부족하니 조선이 밀고 오면 어쩌냐고 걱정함. 그러나 실제로는 조선 내 상황을 잘 몰랐던 듯. 주원장의 걱정은 쓸데없는 기우였음. 위화도 해군 당시 조선 병력은 5만이었고 주원장은 전쟁보다는 방어에 집중했음. 결국 주원장은 계속 방어책만 강화함. 전쟁 두려워했던 속내 드러남. 주원장은 끝내 조선과 직접적 충돌은 피했음. 조선은 주원장보다 더 신중했을까? 세종대왕. 백성의 진정한 친구. 세종대왕이 변장을 하고 시골 마을로 가서 농부와 대화하다가 비에 대한 고민을 들었음. 그래서 농사직설이라는 농어설을 만들어줬다지. 한 학자가 그의 건강을 걱정하며 눈물로 간언했다는 일화도 있음. 전하, 건강도 중요합니다. 이 말에 세종은 감동받아 잠시 쉬었다고 하미으히으 훈민정음 창제도 비밀리에 진행했음.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을 직접 보호하며 마무리했다지. 기근에 창고를 열려 백성에게 양곡을 나눠줌. 배고프면 나라도 무너진다. 세종의 진심이었음. 억울한 노비의 호소에도 세종은 직접 판결을 내렸다는데 과학에도 관심이 많아서 장영실과 해시계, 물시계도 추운 날씨에도 연구하며 장영실이 쉬라고 해도 백성에게 유익하면 괜찮다. 이랬다 함키읔키읔. 훈민정음 완성 후 백성이 이름을 쓰며 울먹이자 글은 힘이다라고 하며 그들에게 거리를 주었다지. 말년에 청력을 잃어도 정치와 학문을 놓지 않았대. 이 모든 일화가 따스한 세종의 마음을 보여주는 듯. 더 알고 싶으면 말해줘. 정약용. 전설의 실학자설. 정약용은 조선 후기 실학자였음. 어릴 적 놀기만 좋아하던 정약용에게 아버지가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경고함. 이후 정약용은 공부에 매진해 조선 최고의 실학자가 되었음. 유배지에서 외로움에 빠졌던 정약용. 흰소 검은소 논쟁으로 깨달았음. 내면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지. 정약용은 부모에게 효심이 깊었음. 직접 약초를 캐며 부모 건강을 돌봄. 어머니가 위독할 땐 며칠간 잠 못 잠. 유배 중 한 관리의 부정부패의 분노. 백성 구제를 고민하며 목민심서 저자. 관리에 대한 기준 제시함. 정약용은 형 정약정과 형제의 나눔. 유배 중에도 편지로 함운적 논의. 슬픔 이겨내라는 편지로 유명함. 의학에도 조예 깊은 정약용. 전염병 마을에 탕약 나눠주며 백성들을 치료함. 돌다리 설계로 사람지 감탄함. 대다리 설계는 강한 물살에 무너지지 않음. 유배지에서도 500여 권 저서 남김. 학문에 대한 열정 잃지 않았음. 정약용 진정한 학자라고 생각하나요? 나이 들수록 비밀로 지켜야 하는 유까지. 안녕 키읔키읔. 나이 들면서 조심해야 할 게 있음. 고대 철학자 플라톤이 침묵이 중요하대. 그래서 비밀로 해야 할 6가지를 말해줄게. 이으히으. 첫째, 재정 상태. 돈 얘기 함부로 하지 말기. 질투나 약점 될 수 있음. 둘째, 가족 얘기 금지. 문제가 과자될 수 있음. 가십거리 되면 골치 아파짐. 셋째, 건강 상태도 비밀. 걱정하거나 약점될 수 있음. 믿을 사람에게만. 넷째, 미래 계획은 조용히 실행으로 보여줘야 함.
말보다 행동. 다섯째, 과거 실패는 배우고 끝. 남 신경 쓰지 말기. 실수는 학습. 여섯째, 비판은 하지 말기. 돌아오는 법. 장점을 찾아보자. 말이 많으면 손해도 많음. 필요한 말만. 어떻게 침묵을 지키냐고. 경청하고 일기 쓰기. 필요한 말인가 생각해보기. 플라톤처럼 침묵에서 지혜 찾기. 불필요한 말 줄이자. 단단한 삶 만들자. 좋아요, 구독 부탁해. 응원이 힘이 됨. 작은 동전의 큰 가르침. 옛날에 한 여인이 있었음. 소중한 동전 하나를 잃어버림. 그 동전은 그녀의 하루 식사를 책임졌음. 그래서 너무나 소중했음. 여인은 촛불 들고 집안을 샅샅이 뒤졌음. 이웃들이 말했음. 겨우 동전 하나 찾느라 고생할 필요 있나요? 하지만 여인은 단호했음. 작은 것도 소중해요. 작은 것을 소중히 해야 큰 것도 얻죠. 이 말을 들은 이웃들은 고개를 끄덕였음. 그리고는 이해했음. 몇 시간 뒤 드디어 동전을 찾았음. 기쁜 마음에 이웃들에게 말씀. 감사의 마음을 찾았어요. 작은 것도 감사해야 삶이 진정 풍요로워요. 이 이야기는 동전 이상의 가르침을 줌.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은 삶의 큰 부임. 여러분도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잊고 있던 마음을 다시 찾길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새 벽돌공의 진정한 의미 찾기. 탈무드 이야기를 아는가? 마을에서 만난 벽돌공 사명. 같은 일 다른 태도. 여행자가 벽돌공에게 물음. 뭐 하세요? 첫 번째 벽돌공. 먹고 살기에 벽돌 쌓는다. 두 번째 벽돌공. 안전한 집 짓는다. 세 번째 벽돌공. 성당 짓는다. 삶의 의미를. 세상 어떤 일도 마음가짐 따라 달라짐. 첫 번째는 불평. 두 번째는 보람 느꼈고 세 번째는 행복과 자부심. 이 이야기에서 교훈 얻자. 작은 일조차 큰 목적에 일부분 잊지 말자.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일하고 있나요? 이 이야기가 새로운 시각을 오나요? 현명한 재판관과 어리석은 도둑의 판결. 옛날 존경받는 재판관이 있었음. 어느 날 시장에서 물건을 훔친 도둑이 재판받게 됨. 도둑은 배고픔 때문에 훔쳤다고 항변함. 들으니 그의 사정이 딱하게 느껴짐. 재판관은 침착하게 그를 바라보며 말했음. 배고파 훔친 건 죄지만 너를 그리 만든 마을도 책임이 있음. 그리고 도둑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마을 사람들이 나눠내라고 함. 이 판결에 마을은 큰 충격을 받음. 스스로의 책임을 돌아보게 됐음. 도둑은 눈물 흘리며 재판관에게 사과하고 이제는 정직하게 살겠다고 말하며 결심했음. 교훈은 뭘까? 우리는 공동체의 책임도 져야 함. 정의란 잘못을 처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문제의 뿌리를 해결하는 것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책임을 지고 계신가요? 어리석지 않은 노인의 지혜. 탈무드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음. 나무 아래의 노인 이야기임. 옛날 한 노인이 매일 나무를 씌웠음. 사람들이 물어봄. 왜 이리 힘든 일을? 노인은 웃으며 답함. 내 그늘도 누군가 덕임. 그가 심는 나무는 미래를 위한 것이라 했음.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노인은 매일 나무를 돌봄. 어느 날 누군가 또 물음. 왜 헛된 노력을 하시나요? 노인은 씨앗을 보이며 작은 씨앗도 큰 나무 됨. 몇 년 후 그 나무가 울창한 숲이 되었음. 사람들은 그늘을 즐기며 노인의 말을 떠올림. 우리가 누리는 건 누군가의 노력이다. 미래를 생각하는 게 진정한 지혜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남기고 있나요? 궁금하지 않나요? 간디가 설탕을 끄는 이유. 어느 날 간디에게 일이 생겼다. 한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간디를 찾아왔는데 간디 선생님, 우리 아들이 설탕을 너무 좋아해요. 이제 그만 먹게 해주세요. 간디는 그 말을 듣고 2주 후에 다시 오세요 하고 말함. 이해 안 되지만 2주 후 어머니가 다시 오니 간디는 그제야 진지하게 아들에게 사탕 끊으라고 말함. 궁금한 어머니가 물었음. 지금껏 왜 안 했어요? 간디 미소 지으며 나도 사탕 먹고 있었어. 내가 먼저 끊고 얘기하고 싶었지. 이번엔 다른 일이라. 기차 여행 중 신발이 떨어졌는데 간디는 남은 신발도 기차 밖으로 던졌다. 왜 그랬을까? 사람들 놀라서 묻자. 내게 남은 한 짝은 소용없어. 누군가 발견하면 쓸 수 있겠지. 간디의 소금 엔진도 유명함. 영국의 소금 세금을 반대하며 240마일을 걸어서 소금 만들면서 부당한 법에 저항했음. 마지막으로 말한 그의 삶. 나의 삶이 나의 메시지임. 그가 진실과 비폭력을 실천한 진정한 이유 아닐까? 여러분도 간디의 철학을 응용해보는 건 어때요? 마더 테레사의 작은 사랑 이야기. 인도 캘커타에서 굶주린 가족 만남. 빵 한 조각 줬는데 이웃과 탕을 나눔. 진정한 부유함은 마음의 크기라는 거 느꼈음. 길에서 죽어가던 남자 발견. 병원도 거절함. 마더 테레사가 집으로 데려가 돌봄. 남자가 감동하며 사람답게 사랑받았다고. 사랑은 작은 일에서 시작됨. 이 한 사람을 돌보는 일일 이치는 힘 키읔키읔. 국제회의에서 말함. 큰 일은 못해도 작은 일에 큰 사랑은 할 수 있음. 노벨평화상도 가난한 사람 위해 사용. 진정한 상은 사랑의 실천. 죽음 앞둔 이도 미소 짓게 하는 그녀. 사랑의 힘은 큰 게 아님. 작은 일 속에 숨어있음. 오늘 이 이야기로 주변의 작은 사랑 실천해보시는 건? 이 영상이 작은 영감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 강물 위에 금빛 항아리 썰. 내가 농부로 사던 때 일임. 매일 강가에서 일했는데 어느 날 금빛 항아리가 강물 위에 떠 있었음. 이게 진짜라면 부자 되겠군 하며 뛰어들었음 키읔. 하지만 항아리는 닿을 듯 말 듯 절대 잡히지 않았음. 더 조금만 더 욕심에 사로잡혔는데 그때 한 현자가 나를 보고 멈춰라 라고 외침. 처음엔 듣고도 이게 내 기회야 했지만 현자가 말하기
환영에 쫓기는 건 아닌가였음. 다시 보니 항아리는 환영, 햇빛 반사였던 거임 키읔키읔. 현자가 말씀. 진짜 부는 환영 아닌 시제로 가진 것에 있음. 그제야 내 욕심이 환영을 진짜로 만들었구나 싶었음. 욕심이 내 눈을 가렸던 순간임. 그 후로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삶 살기로 결심함. 강물의 반짝임 같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함. 여러분도 이런 금빛 항아리 쫓고 있진 않나요? 잡히지 않을 환영에 오늘 하루 내 삶에 감사해보자는 마음가짐 필요할 듯. 영상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림.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나폴레옹이 왕관을 직접 쓴 썰 얘기하자면 나폴레옹 얘기임. 1804년에 황제 됐는데 보통 교황이 왕관 씌우잖아. 근데 나폴레옹이 직접 뺏어서 쓴. 내 운명은 내가 만든다. 라면서 말이야. 작지만 큰 야망, 현균보다 작았지만 키는 하늘까지라는 명언도 남겼음. 전장에서 리더십 발휘, 부상병에게 묻기. 너의 이름은? 병사 대답하니 오늘부터 용기. 이름을 격려함. 천재의 전략가였던 그는 아우스터리츠 전투 때 약한 척하다가 헛지르는 전략으로 승리함. 유머도 있었던 황제. 태양 같아요 하니 너희는 뭐지? 행성. 웃기지 않음. 나폴레옹의 성공이 과정보다 자신을 뛰어넘는 것이라 했음. 그의 철학이었지.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도 유배 중에 남긴 말. 내 전투는 내가 누군지 아리는 것 이라 했대. 이 이야기에서 리더십 영감 얻길 바람. 영상이 유익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 응원 힘됨. 길 잃은 사막에서 찾은 희망의 구름. 내가 사막에서 길 잃었을 때 뜬금없이 작은 구름이 나를 발견함. 그림자 와라. 구름이 그래서 따라감. 처음엔 긴가민가 했지만 점점 마음이 차분해짐. 결국 오아시스를 찾음. 물도 있고 사람 흔적도 있음. 탈무드의 교훈임. 삶에서 길 잃었을 땐 주변 신호를 잘 봐야 함. 구름, 친구, 책 무엇이든 믿고 따라갈 용기 필요함. 힘든 상황서도 희망은 있음. 작은 변화가 구원이 될 수 있음. 길 잃은 순간은 성장 기회임. 새로운 신호 찾는 게 중요함. 여러분도 삶의 구름 찾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림. 새 벽돌공의 진정한 의미 찾기. 탈무드 이야기를 아는가? 마을에서 만난 벽돌공 설명. 같은 일 다른 태도. 여행자가 벽돌공에게 물음. 뭐 하세요? 첫 번째 벽돌공. 먹고 살기에 벽돌 쌓는다. 두 번째 벽돌공. 안전한 집 짓는다. 세 번째 벽돌공. 성당 짓는다. 삶의 의미를. 세상 어떤 일도 마음가짐 따라 달라짐. 첫 번째는 불평. 두 번째는 보람 느꼈고. 세 번째는 행복과 자부심. 이 이야기에서 교훈 얻자. 작은 일조차 큰 목적에 일부분 잊지 말자.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일하고 있나요? 이 이야기가 새로운 시각을 여나요? 현명한 재판관과 어리석은 도둑의 판결. 옛날 존경받는 재판관이 있었음. 어느 날 시장에서 물건을 훔친 도둑이 재판받게 됨. 도둑은 배고픔 때문에 훔쳤다고 항변함. 들으니 그의 사정이 딱하게 느껴짐. 재판관은 침착하게 그를 바라보며 말했음. 배고파 훔친 건 죄지만 너를 그리 만든 마을도 책임이 있음. 그리고 도둑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마을 사람들이 나눠내라고 함. 이 판결에 마을은 큰 충격을 받음. 스스로의 책임을 돌아보게 됐음. 도둑은 눈물 흘리며 재판관에게 사과하고 이제는 정직하게 살겠다고 말하며 결심했음. 교훈은 뭘까? 우리는 공동체의 책임도 져야 함. 정의란 잘못을 처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문제의 뿌리를 해결하는 것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책임을 지고 계신가요? 어리석지 않은 노인의 지혜. 탈무드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음. 나무 아래의 노인 이야기임. 옛날 한 노인이 매일 나무를 씌웠음. 사람들이 물어봄. 왜 이리 힘든 일을? 노인은 웃으며 답함. 내 그늘도 누군가 덕임. 그가 심는 나무는 미래를 위한 것이라 했음.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노인은 매일 나무를 돌봄. 어느 날 누군가 또 물음. 왜 헛된 노력을 하시나요? 노인은 씨앗을 보이며 작은 씨앗도 큰 나무됨. 몇 년 후 그 나무가 울창한 숲이 되었음. 사람들은 그늘을 즐기며 노인의 말을 떠올림. 우리가 누리는 건 누군가의 노력이다. 미래를 생각하는 게 진정한 지혜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남기고 있나요? 궁금하지 않나요? 간디가 설탕을 끄는 이유. 어느 날 간디에게 일이 생겼다. 한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간디를 찾아왔는데 간디 선생님, 우리 아들이 설탕을 너무 좋아해요. 이제 그만 먹게 해주세요. 간디는 그 말을 듣고 2주 후에 다시 오세요. 하고 말함. 이해 안 되지만 2주 후 어머니가 다시 오니 간디는 그제야 진지하게 아들에게 사탕 끊으라고 말함. 궁금한 어머니가 물었음. 지금껏 왜 안 했어요? 간디 미소 지으며 나도 사탕 먹고 있었어. 내가 먼저 끊고 얘기하고 싶었지. 이번엔 다른 일이라. 기차 여행 중 신발이 떨어졌는데 간디는 남은 신발도 기차 밖으로 던졌다. 왜 그랬을까? 사람들 놀라서 묻자. 내게 남은 한 짝은 소용없어. 누군가 발견하면 쓸 수 있겠지. 간디의 소금 엔진도 유명함. 영국의 소금 세금을 반대하며 240마일을 걸어서 소금 만들면서 부당한 법에 저항했음. 마지막으로 말한 그의 삶. 나의 삶이 나의 메시지임. 그가 진실과 비폭력을 실천한 진정한 이유 아닐까? 여러분도 간디의 철학을 응용해보는 건 어때요? 마더 테레사의 작은 사랑 이야기. 인도 캘커타에서 굶주린 가족 만남. 빵 한 조각 줬는데 이웃과 탕을 나눔. 진정한 부유함은 마음의 크기라는 거 느꼈음. 길에서 죽어가던 남자 발견. 병원도 거절함. 마더 테레사가 집으로 데려가 돌봄.
남자가 감동하며 사람답게 사랑받았다고. 사랑은 작은 일에서 시작됨. 이 한 사람을 돌보는 일이 리치는 힘 키읔키읔. 국제회의에서 말함. 큰 일은 못해도 작은 일에 큰 사랑은 할 수 있음. 노벨 평화상도 가난한 사람 위해 사용. 진정한 상은 사랑의 실천. 죽음 앞둔 이도 미소 짓게 하는 그녀. 사랑의 힘은 큰 게 아님. 작은 일 속에 숨어있음. 오늘 이 이야기로 주변의 작은 사랑 실천해보시는 건 이 영상이 작은 영감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 강물 위에 금빛 항아리 썰. 내가 농부로 사던 때 일임. 매일 강가에서 일했는데 어느 날 금빛 항아리가 강물 위에 떠 있었음. 이게 진짜라면 부자 되겠군 하며 뛰어들었음 키읔. 하지만 항아리는 닿을 듯 말 듯 절대 잡히지 않았음. 더 조금만 더 욕심에 사로잡혔는데 그때 한 현자가 나를 보고 멈춰라 라고 외침. 처음엔 듣고도 이게 내 기회야 했지만 현자가 말하기 환영에 쫓기는 건 아닌가였음. 다시 보니 항아리는 환영, 햇빛 반사였던 거임 키읔키읔. 현자가 말씀. 진짜 부는 환영 아닌 시제로 가진 것에 있음. 그제야 내 욕심이 환영을 진짜로 만들었구나 싶었음. 욕심이 내 눈을 가렸던 순간임. 그 후로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삶 살기로 결심함. 강물의 반짝임 같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함. 여러분도 이런 금빛 항아리 쫓고 있진 않나요? 잡히지 않을 환영에 오늘 하루 내 삶에 감사해보자는 마음가짐 필요할 듯. 영상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림.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나폴레옹이 왕관을 직접 쓴 썰 얘기하자면 나폴레옹 얘기임. 1804년에 황제 됐는데 보통 교황이 왕관 씌우잖아. 근데 나폴레옹이 직접 뺏어서 쓴. 내 운명은 내가 만든다. 라면서 말이야. 작지만 큰 야망, 평균보다 작았지만 키는 하늘까지라는 명언도 남겼음. 전장에서 리더십 발휘, 부상병에게 묻기. 너의 이름은? 병사 대답하니 오늘부터 용기. 이름을 격려함. 천재의 전략가였던 그는 아우스터리츠 전투 때 약한 척하다가 헛지르는 전략으로 승리함. 유머도 있었던 황제. 폐하, 태양 같아요 하니 너희는 뭐지? 행성, 웃기지 않음. 나폴레옹의 성공이 과정보다 자신을 뛰어넘는 것이라 했음. 그의 철학이었지.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도 유배 중에 남긴 말. 내 전투는 내가 누군지 아리는 것 이라 했대. 이 이야기에서 리더십 영감 얻기 바람. 영상이 유익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 응원 힘됨. 길 잃은 사막에서 찾은 희망의 구름. 내가 사막에서 길 잃었을 때 뜬금없이 작은 구름이 나를 발견함. 그림자 와라. 구름이 그래서 따라감. 처음엔 긴가민가 했지만 점점 마음이 차분해짐. 결국 오아시스를 찾음. 물도 있고 사람 흔적도 있음. 탈무드의 교훈임. 삶에서 길 잃었을 땐 주변 신호를 잘 봐야 함. 구름, 친구, 책 무엇이든 믿고 따라갈 용기 필요함. 힘든 상황서도 희망은 있음. 작은 변화가 구원이 될 수 있음. 길 잃은 순간은 성장 기회임. 새로운 신호 찾는 게 중요함. 여러분도 삶의 구름 찾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림.